셜록 홈즈의 바스커빌 신의 사냥개 제14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4장 바스커빌 신의 사냥개. 홈즈의 결점 가운데 하나는 정말이지 누군가 그걸 결점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전체 계획을 얘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점이다. 부분적으로는 홈즈의 오만한 성격 탓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주변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걸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위험도 차단하려는 그의 직업적 조심성이 그렇게 만들기도 했다. 어쨌든 그 결과 그의 현장 요원이나 보조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매우 괴롭다. 나도 그 때문에 가슴을 태운 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날 밤 어둠 속을 달렸던 그 긴 마차 여행만큼 속을 태운 적은 없다. 거대한 시련이 우리 앞에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막바지 작업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그런데도 홈즈는 아직 아무 말이 없었다. 그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나는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얼굴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과 좁다란 길 양옆으로 성큼 다가온 어둡고 텅 빈 공간이 우리가 다시 황야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해 주었을 때 내 온몸은 기대감으로 전율했다. 말들이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마차의 바퀴가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굉장한 모험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빌린 마차의 마부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대화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시껄렁한 얘기를 널어놓고 있었다. 여러 감정과 예측으로 신경이 곤두섰으면서도 말이다. 부자연스럽게 말을 삼가하고 있다가 마침내 프랭클랜드의 집을 지나 바스커빌 저택에 가까워지자 나는 활동이 개시될 장소에 다가선다는 마음에 오히려 안도가 되었다. 우리는 현관까지 올라가지 않고 진입로 문 앞에서 내렸다. 마부에게는 돈을 지불하고 곧장 쿰 트레이시로 돌아가도록 지시했다. 우리는 머리핏 하우스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총 가져왔나요? 레스트레이드. 그 조그만 형사가 웃음을 지었다. 바지를 입는 한 뒷주머니가 있게 마련이고 뒷주머니가 있는 한 그 안에 뭔가 넣어가지고 다니지요. 좋아요. 내 친구랑 나도 긴급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엄청 조심하는군요, 홈즈 씨. 이제 어쩌죠? 기다리는 거죠. 아이고, 기다리기 좋은 장소 같지가 않은데요. 형사가 말했다. 그는 부르르 떨면서 주위 언덕의 어물한 비탈과 그린펜 늪 위로 어른거리는 거대한 안개 호수를 둘러보았다. 우리 앞쪽에 집에서 나온 불빛이 보이네요. 거기가 머리핏 하우스고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이제부터 살금살금 걷고 말소리도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심조심 길을 따라 나아갔고 그 집으로 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집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왔을 때 홈즈는 우리를 멈춰 세웠다. 이 정도면 될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오른편에 이 바위들이 잘 가려줄 것 같군요. 여기서 기다리는 건가요? 네, 여기서 매복하는 거지요. 여기 움푹 파인 데로 들어가세요. 레스트레이드. 자네는 집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지, 왓슨? 방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겠어? 이쪽 끝에 창살을 댄 창문은 뭐지? 부엌 창문일 거야. 그리고 그 위로 밝게 빛나는 창은? 거긴 식당이 분명해. 블라인드가 올라가 있어. 자네가 여기 배치를 가장 잘 아니까 조용히 다가가서 그들이 뭘 하는지 좀 알아봐.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걸 들켜선 안 돼. 나는
까치발로 오솔길을 걸어갔어 키 작은 가수원을 둘러싼 낮은 담벼락 뒤에 몸을 숙였다. 그 그늘을 따라 살금살금 다가갔어 크튼이 처지지 않은 창안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위치에 도착했다. 방에는 두 남자밖에 없었다. 헨리경과 스테이플턴이었다. 그들은 둥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내 쪽으로 옆모습을 보이며 앉아 있었다. 둘 다 시가를 피우고 있었고 커피와 와인이 앞에 놓여 있었다. 스테이플턴은 손짓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준 남작은 안색이 창백하고 넋이 나가 보였다. 아마도 조짐이 불길한 그 황야를 혼자서 걸어 돌아갈 일로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았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 스테이플턴이 일어나 방을 나갔다. 현리경은 잔을 다시 채우고 의자 뒤로 몸을 기대며 시가를 뻐끔거렸다. 끼익 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자갈에 신발 끌리는 소리가 부석부석 들렸다. 발소리는 내가 움츠리고 있는 벽의 반대편에 있는 곳을 지나갔다. 넘겨다 보니 박물학자가 과수원 한가운데 있는 바깥의 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였다. 열쇠가 돌아가고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휙휙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그는 그 안에서 겨우 1, 2분 정도 있었다. 그리고 다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났고 그는 내 근처를 지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그가 다시 손님과 어울리는 게 보였다. 나는 살금살금 걸어서 일행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와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왓슨, 여자는 안에 없다고? 내 말이 끝나자 홈즈가 물었다. 없어. 그러면 그녀는 어디 있는 걸까? 부엌 말고는 불이 켜진 방이 없잖아.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앞에서 그린펜 너비로 두터운 흰 안개가 끼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안개가 우리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 쪽으로 벽처럼 자욱하게 깔린 안개는 야트막하지만 두텁고 경계가 뚜렷했다. 달빛이 그 위를 비추니 안개 자체가 커다란 얼음판처럼 보였다. 멀리 있는 바위산의 꼭대기는 마치 얼음판 위에 있는 돌멩이처럼 보였다. 홈즈의 얼굴은 그쪽을 향하고 있었다. 홈즈는 느릿느릿 움직이는 안개를 보며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왓슨, 저게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심각한 거야? 심각하고 말고 사실 지구상에 있는 것들 중에 유일하게 내 계획을 망칠 수 있는 것이지. 현희경이 늦지 않을 거야. 벌써 10시니까. 안개가 오솔길을 덮기 전에 그가 넣느냐 마느냐에 우리의 성공만이 아니라 그의 목숨까지 달려있을 수도 있어. 머리 위의 밤하늘은 맑고 선명했다. 별들은 밝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반달은 한쪽에서 이 풍경 전체를 부드럽고 희미한 빛으로 감싸고 있었다. 우리 앞에는 육중한 집이 어둡게 자리 잡고 있었고 울퉁불퉁한 지붕과 꼿꼿이 솟은 굴뚝의 실루엣이 은색으로 빛나는 하늘을 배경으로 또렷이 보였다. 그 아래 창들에서 나오는 금빛 광선들은 가수원과 항야에까지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 광선들 중 하나가 갑자기 꺼졌다. 하인들이 부엌을 떠났다. 두 남자가 있던 식당에만 불이 아직 켜져 있었다. 살인자 주인과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은 여전히 시가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황야의 절반을 덮고 있는 하얀색 솜틀 같은 안개벌판은 시시각각으로 집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벌써 선두의 안개 한 자락은 불 켜진 네모난 금빛 창을 감싸돌고 있었다. 저편 과수원담은 어느덧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고 나무들도 물방울의 소용돌이에 포위되어 있었다.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안개고리는 집의 양쪽 모서리로 낮게 포복하며 다가오더니 계속 뭉쳐져서 빽빽한 둑을 이루었다. 그 둑 위로 이층과 지붕이 마치 어두운 바다 위의 유령선처럼
둥둥 떠 있었다. 홈즈는 우리 앞에 있는 바위를 손으로 탁탁 치더니 참지 못하고 발까지 동동 굴렀다. 현미경이 15분 내로 안 나오면 오솔길이 안개로 모두 덮여버릴 거야. 30분만 지나면 우리 손도 눈에도 안 보일 거라고. 위로 좀 더 올랐을까? 그게 좋겠군. 안개의 둑이 계속 앞으로 전진함에 따라 우리도 안개 앞으로 계속 나아갔고 어느덧 우리는 집에서 50m 떨어진 곳까지 왔다. 그래도 하얗고 빽빽한 안개바다는 달빛에 매니 가장자리를 반짝이며 천천히 그리고 가차없이 전진하는 중이었다. 우리 너무 많이 왔어. 홈즈가 말했다. 그가 우리 쪽에 닿기도 전에 추월당하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이 자리를 고수해야 해. 홈즈는 무릎을 꿇고 길을 바닥에 대었다. 다행이야. 그가 오고 있는 것 같아. 빠른 발소리가 황야의 정막을 깼다. 바위들 사이에 움츠린 채 우리는 가장자리가 은빛으로 빛나는 안개의 뚝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발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치 커튼을 젖히듯이 안개를 뚫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남자가 걸어 나왔다. 별이 맑게 빛나는 곳으로 나오자 그는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고는 길을 따라 제게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가 있는 곳 바로 옆을 지나서 뒤로 길게 나 있는 비탈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 도중에 그는 어디가 불편한 사람처럼 끊임없이 뒤를 헐끔거렸다. 쉿! 홈즈가 외쳤다. 그리고 공이치기를 딸깍 젖히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해, 그게 오고 있어. 천천히 움직이는 안개의 둑 한복판, 어디에선가 가늘게 바스락거리며 타닥타닥 발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안개의 둑은 우리가 있는 곳 50m 이내에 있었다. 우리 셋은 모두 그곳을 노려보았다. 그 안에서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홈즈가 팔꿈치로 나를 찔렀다. 나는 잠깐 홈즈의 얼굴을 보았다. 창백했지만 의기양양한 표정이었고 달빛에 그의 눈이 밝게 빛났다. 그러다 갑자기 그 눈들은 경직되어 한 곳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놀라서 홈즈의 입이 벌어졌다. 같은 순간 레스트레이드가 놀라서 고함을 지르더니 땅바닥으로 몸을 던져 엎어졌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안개의 어둠을 뚫고 우리 앞으로 튀어나온 그 무시무시한 모습에 넋이 나가 권총을 쥔 채 손에 힘을 줄 수 없었다. 그것은 사냥개, 칠흑같이 까만색의 사냥개. 그러나 세상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그런 사냥개였다. 벌어진 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고 두 눈이 인골불처럼 이글거렸다. 일렁이는 그 불빛에 놈의 주둥이와 고추선 목털과 늘어진 군턱의 윤곽이 아무리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허kum을 꾼다고 해도 이렇게 사납고 오싹하고 지옥에서 온 것 같은 존재를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게 사나운 얼굴을 한 검은 물체가 안개벽을 뚫고 우리 쪽으로 튀어왔다. 그 거대한 검은 동물은 껑충 뛰더니 우리 친구의 발자국을 따라 쫓아내려가고 있었다. 그 유령에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 우리들이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 물체는 우리를 지나쳐버리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야 홈즈와 내가 동시에 발포를 했다. 그 물체가 끔찍하게 울부짖었다. 아마 둘 중에 하나는 그놈을 맞힌 모양이었다. 그러나 너무 멈추지 않고 앞으로 펄쩍 뛰었다. 저 멀리 길 위에서 현미경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 보였다. 달빛에 보니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공포에 사로잡혀 두 손을 쳐든 채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공포스러운 물체를 무력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냥개의 고통에 찬 울부짖음에 우리의 공포는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놈이 다칠 수 있다는 건 생물이라는 얘기고 우리가 그놈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건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홈즈가 뛰었던 것처럼 빠르게 뛰는 남자를 나는 아직도 본 적이 없다. 나도 발이 빠르다고 자부하지만 내가 그 작은 체구의 경찰을 앞지른 것만큼이나 멀리 홈즈는 나를 앞질러 갔다. 우리가 길 위로 올라갔을 때 앞쪽에서 헨리경의 비명이 잇따라 들려왔고 사냥개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내가 놈을 포착한 순간 그 짐승은 자신의 재물 위로 뛰어오르고 있었고 재물을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목을 노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홈즈가 자신의 리볼버에서 5발을 쏘았고 총알은 그 짐승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고통스러운 마지막 비명과 함께 공중에서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짐승은 옆으로 쓰러지며 배를 드러냈다. 광폭하게 내 발을 휘젓다가 이내 축 늘어뜨렸다. 나는 헐떡거리면서 몸을 구부려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놈의 머리를 총으로 눌러보았다. 하지만 총을 더 쏠 필요는 없었다. 거대한 사냥개는 죽어 있었다. 헨리경은 쓰러졌던 곳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우리는 그의 칼날을 찢어버렸다. 상처에 흔적이 없고 제때 구조한 것을 알게 되자 홈즈는 감사의 기도를 내뱉었다. 벌써 우리 친구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움직이려는 미미한 시도가 보였다. 레스트레이드는 브랜디 술병 주둥이를 준 남작의 이 사이로 밀어넣었다. 그러자 놀란 두 눈이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하나님 맙소사. 그가 중얼거렸다. 그게 뭐였나요? 도대체 뭐였죠? 죽었습니다. 뭐였던 간에. 홈즈가 말했다. 우리가 집안의 유령을 완전히 끝장낸 겁니다. 우리 앞에 뻗어 있는 것은 크기와 힘만으로는 끔찍한 짐승이었다. 블러드하운드도 아니고 마스티프도 아니었다. 그 둘의 잡종으로 보였다. 비쩍 마르고 사납고 작은 암사자만큼이나 컸다. 죽어서 꼼짝 않고 있는 이 순간에도 거대한 턱으로 푸르스름한 불꽃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았다. 깊숙이 자리한 작고 잔인한 두 눈가에도 불이 붙어 있었다. 나는 빛을 내고 있는 주둥이 위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손을 들어 올리자 내 손가락들도 어둠 속에서 이글이글 빛을 발했다. 이니야, 내가 말했다. 교활하게 준비한 거지. 홈즈가 말하면서 죽은 동물의 코를 대고 킁킁거렸다. 이는 냄새가 안 나니 이놈이 다른 냄새를 맡는데 지장이 없었겠지.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헨리경, 이런 공포를 겪게 만들었어요. 사냥개에는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짐승일 줄은 미처 몰랐어요. 또 안개 때문에 이놈을 마칠 시간이 부족했고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먼저 위험에 빠뜨린 다음인걸요.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브랜디 한 모금만 더 주시면 뭐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일으켜 주십시오. 지금부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헨리경은 비틀거리면서 자기 발로 서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지독히 창백했고 사지는 덜덜 떨고 있었다. 우리는 그를 바위에 앉혔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덜덜 떨고 있었다. 여기 잠시 계셔야겠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남은 일도 끝내야 하니까요. 1초 1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승기를 잡았으니 이젠 놈만 잡으면 돼요. 집에서 그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홈즈는 빠르게 길을 되돌아가면서 말을 이었다. 총소리가 스테이플튼에게 게임이 끝났다는 걸 알려줬을 겁니다. 거리가 꽤 있어서 이 안개 때문에 소리도 좀 죽었을 거고. 스테이플튼은 걔를 불러들이려고 따라왔어. 분명해. 아니야. 그는 벌써 사라졌을 거야. 그래도 집을 수색해서 확실히 하자고. 앞문은 열려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이방저방 바쁘게 돌아다녔다.
복도에서 우리와 마주친 늙은 하인은 놀라서 비척거렸다. 식당을 제외하고는 불이 켜진 곳이 없었다. 하지만 홈즈는 램프를 들고 집안을 구석구석 뒤졌다. 우리가 쫓아오고 있는 남자의 기척은 없었다. 하지만 2층 침실 중 하나가 잠겨 있었다. 이 안에 사람이 있어요. 레스트레이드가 소리쳤다.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이 문을 열어요.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홈즈가 구둣발로 문의 자물쇠 부분을 찾아 문이 휙 열렸다. 그 방은 작은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유리병 뚜껑이 달린 많은 진열장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이 복잡하고 위험한 남자의 휴식이 되었던 나비와 나방 수집품이었다. 그 방 한가운데에 기둥이 하나 똑바로 서 있었는데 낡고 벌레 먹은 지붕 목재들을 받치기 위해 예전에 설치된 것이었다. 이 기둥에 한 사람이 묶여 있었는데 침대보로 머리까지 둘둘 감싸 놓아서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목에도 수건이 둘러져 있고 베개가 받쳐져 있었다. 다른 수건 한 장이 얼굴 아랫부분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 위로 검은 두 눈이 슬픔과 수치와 강렬한 의혹을 품은 채 우리를 마주 쏘아보고 있었다. 잠시 후 우리는 재갈을 떼어내고 휘감은 천을 벗겨냈다. 스테이플튼 부인이 우리 앞에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가 앞으로 푹 숙여질 때 나는 그녀의 목 위로 선명한 채찍 자국이 나 있는 것을 보았다. 짐승 같은 놈, 홈즈가 외쳤다. 레스트레이드, 브랜디 좀 줘요. 의자에 앉혀요. 학대를 당하고 탈진해서 기절했어. 그녀가 다시 눈을 떴다. 그는 무사한가요? 그녀가 물었다. 달아났어요? 그는 우리에게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부인. 아니요, 아니요. 제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헨리경 말이에요. 무사한가요? 네. 그러면 사냥개는 죽었어요. 그녀는 만족한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 그 악당. 그가 저를 어떻게 했는지 보이시나요? 그녀는 소매 밖으로 팔을 내밀었다. 온통 얼룩덜룩한 멍자국에 우리는 경악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가 고문하고 더럽힌 것은 나의 정신과 영혼이에요. 모두 다 견딜 수 있었어요. 학대도, 외로움도, 기만적인 생활도, 전부 다 최소한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희망에 매달릴 수 있을 때까지는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여기서 나는 그저 그의 바람잡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걸. 그녀는 말을 하다가 격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부인, 이제 그에게 아무런 미련이 없으시겠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말해주세요. 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를 도와 나쁜 일을 한 적이 있다면 이제 저희를 도와서 속죄를 하도록 하세요. 그가 숨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 늪 한가운데에 있는 섬에 오래된 주석 광산이 있어요. 사냥개를 숨겨둔 곳도 거기였어요. 피난처로 사용하려고 준비해 두었고요. 거기로 갔을 거예요. 안개의 둑이 하얀 양털처럼 창문을 뒤덮고 있었다. 홈즈가 안개를 향해 램프를 들었다. 보이시죠? 그가 말했다. 오늘 밤에는 누구도 그린펜럽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녀가 소리를 내며 웃더니 손뼉을 쳤다. 그녀의 두 눈과 이가 사나운 흥분으로 반짝거렸다. 그이는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절대로 나올 수는 없을걸요. 그녀가 외쳤다. 오늘 같은 밤에 무슨 수로 표지 막대기를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늪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표시하려고 함께 표지 막대를 꽂아두었어요. 아,
오늘 내가 그 막대기들을 뽑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가 당신들 소나기에 떨어질 텐데. 안개가 그칠 때까지는 아무리 추격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게 분명했다. 레스트레이드에게 그 집을 맡겨두고 홈즈와 나는 준 남작과 함께 바스커빌 저택으로 돌아갔다. 스테이플튼 부부의 이야기를 더 이상 준 남작에게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진실에 대해 듣고서도 그 충격을 대담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날 밤 모험의 충격은 그의 정신을 뒤흔들어 놓았다. 아침이 되기 전에 그는 고열로 쓰러져서 헛소리를 해댔고 모티머 박사의 간호를 받았다. 그 후 그 둘은 함께 세계를 일주했다. 그러고 나서야 헨리경은 그 저주받은 재산의 주인이 되기 전처럼 다시 활기차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제 이 희한한 이야기의 결론을 빠르게 이야기하겠다. 이 사건은 우리의 일상에 그토록 오랫동안 어두운 공포와 무성한 추측을 던져주었고 극히 비극적인 방식으로 끝을 맺었다. 나는 독자들이 그 공포와 추측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다. 사냥개가 죽은 다음 날 아침 안개가 그치고 우리는 스테이플튼 부인의 도움을 받아 그들 부부가 발견한 늪길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녀는 열정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남편이 다니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었다. 그것을 보니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공포에 차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는 넓게 펼쳐진 늪의 한쪽으로 삐죽히 나와 있는 흙이 단단한 곳에 그녀를 세워두었다. 그 끝에서부터 작은 막대기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지그재그로 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길은 낯선 이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녹색 거품이 있는 구덩이들과 더러운 진창들 사이에 있는 골풀 더미에서 더미로 이어지면서 나 있었다. 무성한 갈대와 우거진 끈적끈적한 수초들이 섞는 냄새와 불결한 도끼를 우리 얼굴에 뿜어내고 있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허벅지까지 빠져버릴 어두운 늪이 우리 발 주위로 몇 미터씩 펼쳐진 잔잔한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늪이 끈질기게 발 뒤꿈치를 물고 늘어졌고 발이 늪으로 가라앉을 때는 마치 어떤 사악한 손이 저 깊고 추악한 곳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우리를 움켜쥐는 느낌은 그 정도로 음침하고 집요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위험한 길을 누군가가 지나간 흔적을 단 한 번 발견했다. 뭔가 끈적이는 검은 물체가 황새풀 더미 한복판에 삐죽 나와 있었다. 홈즈가 그것을 잡으려고 길을 벗어나자 순식간에 허리까지 빠져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는 다시 단단한 땅을 밟지 못했을 것이다. 홈즈는 오래된 검정 부츠를 높이 들어 올렸다. 스테이플턴이 도망치면서 내버렸겠군. 맞아. 사냥개를 풀어줄 때 이것을 이용하고도 계속 지니고 있었어. 게임이 끝났다는 걸 알았을 때 도망을 쳤는데 그때까지도 이걸 갖고 있었지. 도망치다가 여기 왔어야 비로소 내버렸어. 그렇다면 적어도 그가 여기까지는 안전하게 왔다는 얘기지. 그러나 그 이상은 알아낼 수 없었다. 추측할 수 있는 건 많았지만 늪에서 발자국을 찾을 가능성은 없었다. 밟힌 진흙은 바로 원상복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늪을 지나서 마침내 우리는 좀 더 단단한 땅에 닿았고 발자국을 찾으려고 열심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주 희미한 흔적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땅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면 스테이플튼은 지난 밤 안개 속에서 사투하며 나아갔지만 피난처가 있는 섬까지 도착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린펜 늪의 심장 한가운데 어딘가 거대한 펄 속에 차갑고 잔인한 이 한 남자가 영원히 묻히고 만 것이다. 그가 자신의 사나운 동료를 숨겨두었던 늪으로 둘러싸인 섬에서는 우리는 그의 흔적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커다란 수레바퀴와 쓰레기로 반쯤 차있는 갱도는 버려진 광산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옆을 둘러싼 늪지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악취를 피해 멀찍이 허물어져가는 강부들의 오두막에 잔해가 널려져 있었다. 그중 한 곳에 고리가 달린 쇠사슬 목줄과 함께 갉아먹은 뼈다귀가 수북히 사여있는 것을 보니 거기에 개가 묶여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갈색 틀이 엉겨붙어 있는 두개골이 그 쓰레기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개, 홈즈가 말했다. 저런 곱슬털의 스페니얼이잖아. 불쌍한 모티머 박사는 다시는 자기 개를 못 보겠군. 아무튼 여기에 우리가 짐작 못하는 다른 비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스테이플튼은 사냥개를 숨길 수는 있었지만 개의 소리는 없앨 수 없었지. 그래서 낮에도 듣기 불쾌한 그 울음소리가 들려왔던 거야. 급할 때는 사냥개를 머리핏 하우스 별채에 숨길 수 있었지만 항상 위험이 따랐어. 그래서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만 데려왔던 거지. 자신의 모든 노력이 이제 결말을 지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를 감행한 거야. 여기 깡통에 있는 풀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짐승에게 발랐던 발광 물질이군. 물론 가문의 전설인 지옥의 개에서 힌트를 얻어서 찰스경을 놀래 죽이는 데 사용했을 거고, 그 악마 같은 탈옥수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친 것도 당연해. 우리 친구도 황야의 어둠 속에서 그런 짐승이 뒤쫓아 뛰어오는 걸 봤으니 그럴 수밖에. 아마 우리라도 그랬을 거야. 희생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 말고는 교활한 목적을 지닌 괴책이었지. 황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 짐승을 보더라도 어느 농부가 가까이 다가가서 알아보려고 하겠어, 왓슨. 내가 런던에서도 한 말이지만 다시 생각해봐. 저기 묻힌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을 잡은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홈즈는 황야의 젓갈색 비탈에 닿을 때까지 멀리 초록 반점처럼 펼쳐져 있는 거대한 넙지대를 향해 긴 팔을 쭉 뻗었다.